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전면 바뀌었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것이지만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입니다. 당원의 4분의 1을 보유한 전북 표심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번 주말부터 전북 혁신도시로 이사합니다. 세계 3대 기금 이전이 전북에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기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 절차도 본격화한 겁니다. 전국 민주당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라북도, 전북 표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이후 전북도당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접수할 만큼 예상을 넘는 열기 속에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내 민주당 당원은 46만여 명으로 전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1인 1표가 적용되지만 아무래도 당원이 많은 호남이 선거인단 참여도 높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러한 열기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전북 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새 주자들의 경선 채비도 본격화됐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상직 의원 등 도내 전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가장 폭넓은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안 지사 측은 일단 지지자들의 내부 조직을 강화한 뒤 빠른 시간 내 문 대표와의 간격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캠페인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팀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정책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홍보하고 이재명 시장 측은 SNS 기반 열혈 지지자들이 전북 내에도 많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전북 지역에도 준비되어 있고 이분들이 일당 100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다음 달 말쯤 호남에서 맨 처음 모바일과 현장 투표로 순회 경선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 민심, 전북의 표심이 후보 결정에 중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입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주말 전북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공공선박을 미리 발주하는 형식으로 일감을 만들어 군산 조선소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최소 물량이라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군산 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내로 옮겨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세계 3대 기금으로 손꼽힙니다. 전라북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과제도 함께 짚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기금운용본부의 역할과 위상,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2년 전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 바로 옆에 자리한 건물이 기금운용본부 신청사와 기숙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기금운용 인력이 이번 주말부터 신청사로 전원 이동합니다. 기금본부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굴려 적립금을 불리는 전문 투자 조직으로 전 직원은 3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545조 원, 세계 연기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립니다. 현재 적립금의 56%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주식 투자의 경우 역시 56%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돈이 100조 원에 이르다 보니 국내외 위탁운용사는 물론이고 국제금융계에서도 국민연금기금본부는 손꼽히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미팅을 불러서 아마 거절할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위탁 운용사는 자산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 모두 300여 개. 운용사 직원들은 수시로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수익 현황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서울뿐 아니라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해외 기관들의 방문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북혁신도시가 제2의 여의도가 될 거라는 장밋빛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가 60년 만에 전혀 새로운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지난 60년간 8달로를 단일축으로 하는 획일된 노선을 고집해왔는데요. 신도시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축까지 바뀌면서 기존 노선을 완전히 뜯어고쳐 동서와 남북 각각 3개 축을 중심으로 버스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지간선제도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환승 정류장을 기점으로 전주를 순환하는 버스와 완주를 순환하는 버스로 나뉩니다. 이렇게 되면 배차 시간이 줄어들어서 버스가 더욱 자주 다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시내버스 하루 운행 거리가 26.9km 줄어드는 대신 운행 횟수는 91회 증가해 9대의 증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는 과제인데요. 운행 첫날의 표정을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없어 20분이 넘게 걸어 나가야 했던 완주 삼내의 해전리 서여마을. 전주 완주 시내버스 개편으로 지간선제가 도입되면서 삼내만 오고 가는 순환버스가 생겼고 정류장도 신설됐습니다. 우리 이제 노인네들은 한 발에도 덜 걷고 오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고. 여기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간선제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도 있었습니다. 추천 가실 거면은 몇 번이야? 30분. 이게 없어지고.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뀐 노선 번호에 갈아타야 하는 불편까지 겹쳐 삼내 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시스템이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승강장 버스 정보 시스템이 출근 시간 내내 먹통이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작동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컸습니다. 복잡하기만 요상스럽구만. 대형 아파트 타면은 거기서 저 시청 앞으로 바로 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 60년 만에 개편한 전주 완주 시내버스. 122개 노선 중 29개 노선이 폐지되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15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노선의 절반인 52%가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인 만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폐지 노선하고 대체 노선에 대해서 좀 이제 아직도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폐지 대체 노선에 대한 안내. 전주시는 상황실을 운영해 이용 불편과 노선도 기재 오류, 버스 정보 시스템 안내 오류 등 민원을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첫날인 오늘 아침 호남고속 소속 버스 기사들이 기습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주노총과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시내버스 30여 대가 참여하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최근 민주노총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봄철인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도내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읍 코하루 아파트를 비롯해 5개 지구에 1,21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나 8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는 한 채도 없고 전체 물량이 중형 아파트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도매 서점들까지 문을 닫는 현실에서 동네 서점의 위기감은 특히 절박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네 서점의 차별화된 살아남기 전략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만한 서점은 문 닫을 시간. 대학가에 위치한 서점에 불이 환합니다. 밤새 책을 읽을 수 있는 심야 책방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맥주와 함께 간식이 나오고 취하다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부터 취업 준비생, 대학생까지 책과 삶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6시간 동안 좀 길게 책 읽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저한테는. 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을 대학가에 만들어 보자며 졸업생들이 시작한 책방입니다. 베스트셀러나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분류된 기존 서점과 달리 전주,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등 키워드 위주로 책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많은 책이 놓여 있어서 다수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코너가 있으면서 그 코너에서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글과 그림이 합쳐진 그림책은 어렸을 때만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깬 작은 책방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성인들의 모임이 열리는 등 동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담는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도 많이 보고 그림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 그림책입니다. 3년 전 전주 서학동 예술인마을에 문을 연 도내 첫 인문학 서점도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전주를 기억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지역의 어떤 공기, 향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서점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동네 서점들. 지역의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임대료 상한을 두는 등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째 의심 신고가 없다며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까지가 추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가축 매몰 지역 주변 반경 150m 이내에서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도내에서 소와 닭 등 가축 매몰 지역은 김제 21곳, 정읍 1곳 등 모두 22개 지역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을 반영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특검을 연장해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유착 관계를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점검이 진행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일부터 한 달간 도로와 하천, 택지 조성 공사를 비롯한 건설 현장에 점검반을 투입해 집안 침하와 균열,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영화 재심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재심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객몰이를 하면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에도 담당 수사관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인 능의 제도와 변천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조선 왕릉전이 내일부터 4월 초까지 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조선 왕릉은 500년 왕실 역사의 건축과 조경, 제도, 의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 지난 2009년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31살 김모 씨를 아동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밤 전주시 반월동의 자택에서 7살 딸을 놔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 안전선은
군산 내항의 진포해양공원이나 새만금 방조제, 비응항 선착장 등에서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을 잡는 이용객이 많아 자칫 바다로 추락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안전 펜스가 없는 바닷가나 항포구, 선착장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의원들이 학교 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나선 이해숙, 최인정 의원 등은 신규 택지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 학교를 폐지하도록 한 학교 총량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를 이탈리아 피란체 같은 수공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수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 등지에서는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위크 2017 전주 손길이 개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